소개받은 주식회사 네리의 원종현 대표입니다. 오늘 좋은 학회에 그 기조 강연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너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사실 저는 이 탄소 중립에 대한 제로 에너지 관련된 실무를 국내에서 또 오래 진행을 해왔고요.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의 그 공공 부분에 대한 것들 그런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앞으로는 그 국토부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의 이런 정부 기조나 정부 정책이 이 실무와 따로 놀지 않고 또 산학연 같이 또 합동해서 이러한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사실 탄소 배출에 관련된 이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, 이런 목표치를 좀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8년 대비 감축 목표량이 40%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건물 부분은 32.8%가 돼야 됩니다.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실무를 좀 진행하다 보니까 한 개의 건설사가 보통 1년에 많게는 경기가 좋을 때는 2만에서 3만 세대 정도를 분양하고 있는데 그 분양하는 세대를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모 1군 건설사가 제로에너지 5등급으로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실제 탄소 저감량은 0.02%, 그리고 10대 건설사가 다 같이 힘을 합쳐도 사실은 1년에 0.2에서 0.3%. 앞으로의 남은 시간은 2030년까지 불과 5, 6년 정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역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신축 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 5등급을 민간 부분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도 이 현실적으로 32.8%를 감축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게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. 국가에서는, 정부에서는 2019년 6월 20일자로 이 국토부에서 제로에너지 로드맵에 대한 것들을 단계별로 이제 확산시키겠다라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렸고요. 보시는 바와 같이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좀 더 등급에 대한 강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세부 용도에 대한 것들에 집중해서 그것들을 선택과제 중에서 우리가 이제 등급 강화 방안에 대한 것들,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중에 한 가지가 제로에너지 통합안을 이렇게 이끌었던 좋은 사례가 이 여의도 우체국 사례였고요. 이 건축물은 이 건물의 부하 특성과 용도에 대한 것들을 정밀 분석해서 패시브서부터 액티브까지 완전히 최적화 설계를 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의존도가 에너지 자립률이 6.7%가 되지 않았지만 1차 에너지 소유량을 119로 만들었던 국내 유일한 건물입니다. 그래서 실제 이 건물도 우리가 도심 속에서도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줬던 그 방안이 이번에 제로에너지 통합안의 기본 골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좀 더 그 건축물의 부하 특성이나 용도를 잘 분석해서 패시브적인 기법, 액티브적인 기법을 조금 더 잘해서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의 가치가 돋보이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. 앞으로는 제로에너지 통합안이 나오면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더 많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, 특히나 그렇지 않았을 때의 공사비를 비교해보면 1000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한 31억까지도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앞으로의 제로에너지 인증을 조금 더 잘하는 그룹에서 이끌어 나간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친환경 계획도 되게 잘하지만 특히나 공사비도 잘 줄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리를 한번 생각하시고 저기 영현님 뒤에